제주관광공사가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양분해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 자연휴식연제가 시행됩니다. 송악산 정상 출입이 2020년까지 통제되고 생태계 복원 계획이 마련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물품 구입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풍 차놈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지역 신규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롯데와 신라 두 대기업이 양분해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지방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까지 뛰어들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관광공사와 엔타스, 제주면세점 컨소시엄이 3파전을 벌인 제주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관세청은 정부와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영능력과 사회공헌도 등에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제주관광공사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영업준비를 마친 뒤 특허권을 받으면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하고 한 차례 갱신에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서귀포시 중문단지 롯데호텔에서 올해 말에 외국인 시내 면세점을 열 계획입니다. 5년 안에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을 올려 매출액의 80%는 관광객 유치와 인프라 구축에 20%는 지역사회 환원과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면세점을 통해서 면세 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특히 중소상권이 같이 동반 설정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고 그것들을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내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1조 1,000억 원.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지만 제주 지역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롯데와 신라의 공동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면세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이중화산으로 경관이 빼어난 송악산에는 탐방객이 늘면서 훼손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연휴식연제가 시행돼 송악산 정상 출입이 통제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송악산. 높이 103m의 정상에 오르면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와 가파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송악산 탐방객 70만 명 가운데 10%인 7만 명가량이 정상에 오른 걸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탐방객들의 발길이 다 훼손 면적이 넓어지고 물길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정상부 등반로는 화산 알갱이인 화산층으로 지반이 돼 있어서 탐방객 증가로 인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는 현장에서 회의를 열어 다음 달부터 5년 동안 자연휴식연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송악산 정상부 600m와 정상을 오르는 탐방로 2곳입니다. 휴식연제만 가지고는 이게 원상으로 회복, 자연 상태에서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힘들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그 복원 단계를 같이 거치고 마을 주민들도 휴식년을 통한 정상부 출입 통제에 찬성했습니다. 5년 아니 10년이라도 이렇게 지킬 수만 있다면 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손해 보는 분의 감소는. 서귀포시는 식생 복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제주도는 5년 뒤 복원 상태를 점검해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해안절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라호텔 전망대가 건축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석 제주도 의원은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 건축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건축물의 3분의 1을 자연경관을 이유로 부결시켜 놓고 신라호텔 해안절벽에는 승인해 준 것은 재벌에게 약하고 개인에게는 강한 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앞으로 지리와 환경적인 면도 검토해 신라호텔 전망대 같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물품 구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의 향토 어종 등을 연구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난 5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정기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입된 물품 숫자가 장부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가가 1,000만 원이 넘는 데다 제주에서는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지방에서 들여온 물품들이었습니다. 숫자가 좀 안 맞았다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 누락이냐 아니면 그냥 숫자 쓰다가 오류친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명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사라진 물품의 행방과 함께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회 회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달 내로는 다 마무리될 것 같긴 합니다.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돼가지고 심의가 다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감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물품 대금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국가 지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추경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증액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가 증액 불가 입장을 밝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김희연 의원은 의회를 지방자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증액 여부를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는 주말인 내일부터 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자세한 태풍 소식을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9호 태풍 찬홈은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해서 북서진하면서 내일 오후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하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제주 해상에는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은 육상에도 강풍과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면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지만 이후로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읍면 일반고 활성화와 특성화고 구조 개편, 평준화고 선택 기회 확대를 고교 체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준화고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과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민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교 체제 개편 계획을 확정한 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주시가 장기간 사업 허가를 보류하다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반발했던 LP 가스 충전업체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LP가스 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라충전소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업체가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신청해 조례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불허 사유는 부당하며 마을 안길을 통과하지 않는 차량 진입 계획도 제출해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16억 원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일부 피해자에게 준 가짜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민사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 공무원 41살 허모 씨가 농민 7명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국가 보조금이 아닌 줄 알면서도 돈을 준 만큼 농민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밀물대 잠기는 포락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토지주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 1, 2의 공유수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1000제곱미터를 매립하고 매립에 사용된 토사를 하천에서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 동거녀를 폭행하고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김 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한 조례가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야영장 등록 기준을 강화한 관광진흥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야영장 운영업체는 소화기와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텐트 사이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업체들이 기준을 갖추도록 한 뒤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